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PISR에서 발표드릴 논문은 Robust Anomaly Detection for Multivariate Time Series through Stochastic Recurrent Neural Network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옴니 어노말리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 본 논문은 KDD 2019에 억셉되었습니다. 먼저 방법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와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 각각을 MTS 그리고 AD라는 약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옴니 어노말리에서는 기존의 MTS, AD 방법론들이 디터미스틱하거나 또는 MTS의 템포럴 디펜던시를 무시하는 스토캐스틱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MTS의 그런 리치한 리터레이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 것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MTS의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어프로치 중 하나인 옴니 어노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템포럴 디펜던시와 스토캐스티시티를 모두 고려하여서 MTS의 정상 패턴을 나타내는 로버스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함으로써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RU를 통해서 그 템포럴 디펜던시를 잘 모델링하면서 GRU의 그런 디터미니스크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VA 구조를 사용을 해서 스토캐스틱한 어프로치로 접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옴니 어노말리라는 방법론에 대한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로버스트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with temporal dependency and stochasticity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옴니 어노말리의 경우에는 GRU, VA, 그리고 플라나 NF를 결합을 하여서 스토캐스틱 베리어블 사이에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RNN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텍티드 엔티티 레벨 어노말리에 대한 그런 설명력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현업에서 엔지니어가 과거 패턴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상위 몇 개의 개별 매트릭을 찾아서 이상치의 원인을 찾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방법론에서 또한 이제 가장 낮은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를 가지는 몇 개의 유니베리에이트한 베리어블들을 이제 이상치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설명력 또한 이제 가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문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MTS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노테이션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 X의 경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시점이 1시점부터 라지 n 시점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XT의 경우에는 이제 T 시점의 데이터를 뜻하는데 이게 지금 MTS이기 때문에 멀티베리에이트라서 라지 m개의 변수로 데이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어퍼스크립트에 지금 1부터 라지 m까지 변수에 대한 노테이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MTS 데이터의 경우에는 라지 m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t 시점에 m 차원 벡터가 총 라지 n 시점만큼 존재하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니 어노말리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데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라지 n 시점의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길이가 라지 t 플러스 1인
인 타임 윈도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윈도우의 경우에는 노테이션은 xt-라지 t부터 t까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xt라는 어떤 그 m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t 시점의 데이터가 라지 t 플러스 1개만큼 연속적인 라지 t 플러스 1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임 윈도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t 시점에 xt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어노말리 스코어와 이제 스레스홀드를 기반으로 노말인지 앱노말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지금 라지 m이 8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지 m이 8이어서 8개의 변수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x축에 해당하는 48이 라지 n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뭐 이제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노말리라고 디텍션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타임 윈도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옴니 어노말리에 대해서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옴니 어노말리의 구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러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스레스홀드 셀렉션까지가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온라인 디텍션, 어노말리 리절트, 어노말리 인터프리테이션까지 가는 부분이 온라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러닝은 조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델을 학습하고 그냥 스레스홀드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먼저 되고 난 후에는 실시간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습된 모델과 그리고 미리 정해진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으면서 어노말리 디텍션과 그 다음에 어노말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것이 온라인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다이제이션과 타임 윈도우 세그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 다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완료된 데이터로 옴니 어노말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모델 트레이닝이고,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POT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어노말리 스레스홀드를 셀렉션을 해주는 과정이 스레스홀드 셀렉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러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되고 스레스홀드도 결정이 되고 나면은 온라인 러닝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한 후에 오프라인 러닝에서 학습된 옴니 어노말리 모델을 기반으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먼저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온라인 디텍션 부분이고요. 그렇게 어노말리 스코어가 도출이 되고 나면은 이 스코어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러닝에서 선택된 스레스홀드를 비교를 해서 이제 이상치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이상치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를 기반으로 이 이상치라고 판단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 주요 인자를 도출을 해서 이제 모델의 설명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옴니 어노말리의 그 모델 구조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옴니 어노말리는 GRU, VA 그리고 플라너 NF를 결합을 해서 스토캐스틱 베리어블 사이에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RNN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개가 지금 크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 각각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U 같은 경우에는 MTS의 복잡한 템포럴 디펜던시를 모델링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VA의 경우에는 이제 GRU가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프라이어를 고려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인풋을 이제 스토캐스틱한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압축한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VA의 구조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모델이 GR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 구조에서 GRU를 사용해서 이제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VA에서 이제 플라나 NF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이 플라나 NF라는 것은 인버터블 매핑을 통해서 VA의 인퍼런스 넷이 이제 가우시안이 아닌 포스테리어 덴시티를 학습하도록 해서 이제 VA가 인풋의 복잡한 분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래 VA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포스테리어 덴시티를 가정을 하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가정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플라나 NF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니 어노말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VA의 구조를 일단 크게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VA의 인퍼런스 네트워크인 QNet과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인 PNet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시는 지금 구조가 QNet인데 이 QN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인풋을 받아서 지금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피넷 같은 경우에는 큐넷이 이제 압축했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가지고서 인풋을 복원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넷에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얻을 때는 피넷의 분포를 추정을 해서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넷과 피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인풋으로는 타임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타임 윈도우에 각각에 있는 이제 t-라지 t부터 이제 t 시점까지 이제 모든 타임 윈도우의 시점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 때는 t 시점에서 큐넷의 모델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구조는 오른쪽과 같고요. 이 구조를 조금 스텝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텝 1에서는 지금 이 부분인데 이 인풋 xt t 시점에 지금 멀티베리트 타임 시리즈인 m 차원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t-1 같은 경우에는 이미 GRU가 앞에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t-1 시점의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 인풋과 그 다음에 히든 베리어블을 받아서 GRU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넣은 후에는 지금 ET라고 해서 롱텀 컴플렉스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포함한 ET를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그냥 GRU를 통해서 롱텀 디펜던시를 반영을 한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이 큐넷의 경우에는 시점별로 지금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모두 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T가 도출된 상황에서 이미 t-1 시점에서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ET, 이 지금 t 시점에서 도출된 그 GRU의 그 히든 스테이트를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이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한 값을 덴스 레이어에 넣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쳐서 이제 뮤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플러스와 노이즈를 더해서 표준 편차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앞쪽에서 롱텀 디펜던시를 반영한 ET와 그 다음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GT-1을 컨캣을 해서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지금 GT의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VA에서 지금 그 FC 레이어를 통해서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부분과 지금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GT에 대한 뮤랑 표준 편차가 추정이 되고 나면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가우시안 분포를 만들고, 그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이제 노이즈를 샘플링을 해서 그 노이즈와 그 다음에 뮤, 시그마를 기반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GT0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GT0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VA에서 가우시안을 가정하고 지금 베리어블을 생성하는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나 NF, 즉 플라나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통해서 지금 가우시안이 아닌 분포를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스텝 4에서 지금 여기서 생성한 GT0에다가 지금 F1부터 FK까지 플라나 매핑을 적용을 해서 non-Gaussian posterior distribution을 따르는 지금 스토캐스틱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쪽에 제가 지금 커서를 갖고 있는 GT 라지 K에 해당하는 지금 T 시점의 스토캐스틱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넷의 과정은 지금 보시면은 인풋이 들어가서 GT가 나오는 과정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피넷에서는 T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넷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인풋으로 받아서 원래 XT를 지금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텝 1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리니어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가우시안 SSM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큐넷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커넥션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GT-1에다가 지금 라지 T 세타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가지고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5세타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 커넥션을 함으로써 지금 GT에다가 GT-1을 디펜던트하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지금 레이턴트 베리어블 커넥션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한 거를 결국에는 GRU에 넣고 지금 스텝 2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커넥션을 통해서 도출한 템포럴 디펜던트한 GT와 그 다음에 DT-1은 T-A 시점이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든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템포럴 디펜던트하게 만들어 놓은 GT를 GRU의 입력으로 넣어서 결국은 디터미니스틱한 베리어블인 DT를 생성하는 과정을 스텝 2에서 거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여기서 그냥 XT를 저희가 복원을 하지만 여기서는 스토캐스틱한 어프로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XT를 리컨스트럭션 할 때도 이제 뮤와 시그마를 추정을 해서 스토캐스틱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DT가 도출이 된 후에 DT를 덴즈 레이어 그리고 리니어를 거쳐서 뮤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덴즈 레이어와 소프트 플러스와 노이즈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시그마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앞쪽에서 저희가 그 GRU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GT-1을 사용해서 그 GT의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식은 동일하고 지금 파라미터만 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T에 대한 뮤랑 시그마를 이제 스텝 3에서 추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스텝 4에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가우시안의 분포를 이제 도출을 한 후에 그거로부터 이제 샘플링한 노이즈와 그 다음에 앞쪽에서 만들어 놓은 GT를 기반으로 그 XT 프라임이라고 해서 XT를 복원하는, 네, 어떻게 보면 XT와 조금 유사한 결과물을 이제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큐넷과 피넷에서 T 시점에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 이렇게 생긴 그 큐넷과 피넷으로 구성된 옴니 어노말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옴니 어노말리의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이시는 지금 이 엘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VA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큐넷과 피넷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지금 보시면은 총 3개의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거티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밑에 꼭지처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테리어의 로그 포스테리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 확률의 합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큐넷에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트루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기 위한 로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텀 또한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K의 다이버전스 로스와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옴니 어노말리가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온라인 디텍션을 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된 옴니 어노말리 모델을 기반으로 온라인 디텍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이제 라지 t 플러스인 타임 윈도우를 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옴니 어노말리 모델의 인풋으로 받아서 지금 어노말리 스코어인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 ST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T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저희가 계속 확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확률에 해당하는 지금 보시면 이 앞쪽에 해당하는 첫 번째 텀과 지금 매칭이 되는 부분이 지금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로 통해서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을수록 결국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잘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높을수록 정상 패턴에 따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옴니 어노말리 모델이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을 했을 때 이게 어노말리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 이상치로 탐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어노말리 스코어가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이상치가 탐지되는 상황이라서 어노말리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 이상치로 탐지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노말리로 판단을 할 때 결국엔 스레스홀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까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토매틱한 스레스홀드 셀렉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는 이제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 즉 EVT의 세오렘 중에 하나인 픽스 오버 스레스홀드라고 해서 POT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기반으로 스레스홀드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부분의 어노말리 디텍션 모델에서는 이제 베스트 F1 스코어를 도출하는 베스트 스레스홀드를 그냥 테스트 셋을 사용해서 그 탐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POT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오토매틱하게 스레스홀드를 셀렉션하는 과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업에서 사용할 때 좋은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VT랑 POT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EVT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밸류,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노말리에 대한 어노말리 스코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익스트림 밸류가 대개 이제 확률 분포의 꼬리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확률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POT 같은 경우에는 EVT의 이제 세어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OT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의 꼬리 비율, 즉 어노말리 스코어 중에서 어노말리에 해당하는 스코어의 그런 비율에 대한 분포를 제너럴라이즈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으로 피팅한다라고 하는 테오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방법론에서는 이상치의 어노말리 스코어가 결국 리컨스트럭션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ST의 분포의 로우 엔드에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POT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제너럴라이즈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스레스홀드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F바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제너럴라이즈드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지금 THF라고 나와 있는 게 이 분포를 기반으로 이제 설정한 스레스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어노말리 스레스홀드를 최적으로 이제 셀렉션 해준다, 자동적으로 셀렉션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옴니 어노말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요한 실험들 살펴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익스페리멘털 셋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론에서는 SMD, SMAP, MSL 총 3개의 MTS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옴니 어노말리 모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3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옴니 어노말리와 이제 다른 방법론들을 비교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3개의 데이터셋과 그리고 3개의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이제 제안한 모델과 이제 다른 모델들의 성능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옴니 어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AP, MSL, SMD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MSL과 SMD 두 데이터셋에서 이제 보라색이 가장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SMAP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LSTM NDT가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을 했었는데, 이 결과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괜찮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보여드린 그 결과 그래프를 수치로 표현한 표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F1 스코어만 도출이 되었었지만 여기서는 프리시전과 리콜 또한 이제 같이 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셨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탈이 지금 이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옴니 어노말리가 그 SMAP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LSTM NDT보다도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옴니 어노말리에서 지금 총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4개의 요소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넣고 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GRU와 그 다음에 그 피넷에서 들어갔던 그 베리어블 커넥션 같은 부분, 그리고 플라나 NF가 들어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러닝에서 POT 메소드를 통해서 스레스홀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부분 4가지 요소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지금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서 F1 스코어를 도출을 했고요. 이거를 살펴봤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지금 모든 요소를 반영한 옴니 어노말리, 즉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옴니 어노말리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모두 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옴니 어노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